영업이익이 500억, 800억 나오는 그림인데 PER은 10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아무리 뭐 AI 반도체에서 뭐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만 주목을 받아야 되냐? 네,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 HBM의 어떻게 보면 좀 숨겨진 수혜주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AI 관련된 주식들이 나만 주식이다 이런 컨셉으로 뭐 다른 주식들을 거의 뭐 압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상당히 좀 피해를 본 업종 중에 하나고, 최근에는 또 정부의 저 PBR 그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이 갔는데, 그래도 둘 중에 굳이 선택을 하자면 당연히 정부의 저 PBR 밸류업보다는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훨씬 저는 펀더멘탈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수익률 보니까 엄청납니다. 보시면 HPSP가 45.9% 올랐고요. 한미반도체 23%. 요거는 1월 2일 연초 대비 2월 15일, 이게 또 오해하실까봐 2월 15일 이게 종가가 아니고요. 제가 이거 영상 영상 찍기 전 2시경 값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라면 한미반도체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이오테크닉스가 23% 정도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최근에는 뭐 압도적으로 제주반도체하고 가온칩스가, 제주반도체 93%, 가온칩스 54% 올랐습니다. 근데 가온칩스는 실적이 나옵니다. 숫자가 찍히고, 삼성전자랑 최근에 뭐 계약 맺은 건도 있어서 가온칩스는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뒷단에 주었던 종목은 KC텍. KC텍이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STI, 그 다음 YIK, 이런 회사들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거 한번 볼게요. 원익 IPS가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기판 쪽에 대덕전자도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TCK도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심태, 기판 쪽이 다 상당히 좀 많이 부진했네요. 하나머티리얼즈도 두 자릿수로 부진했고요. 삼성전자는 8% 빠진 반면에 하이닉스는 4.5%, 하이닉스가 역시나 HBM의 강력한 최대 주도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HPSP,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수페타시스, 주성엔지니어링, 파크시스템즈, 하나마이크론, TCK, 가온칩스, 하나머티리얼즈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뒷단에는 SNS테, 유진테크, 두산테스나, 넥스틴, 원익 QNC, PSK, 칩셋미디어 전부 다 공부해야 될 회사고요. 에이징랜드, 에이징랜드도 디자인하우스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 상장주죠. 에이징랜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다 이 디자인하우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텍, FST, 인텍플러스 이런 회사들도 다 같이 좀 공부를 해봐야 될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시스템즈 대 STI를 준비했습니다. 파크시스템즈 작년 영업이 270억, 전년 대비 16% 줄었는데 다른 여타 장비 업체들보다는 훨씬 선방했다. 왜? R&D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주 봄날 오나 했더니 중국 규제 동참에 또 압박. 요거는 그겁니다. 여전히 대중장비 수출 비중이 61%인데 미국에서 한국 너네 장비업체에 중국에도 납품하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분류해서 봐야 되는 게, 국내 장비업체는 미국의 ASML이라든지 네덜란드의 ASML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장비업체처럼 최첨단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굉장히 기술 난이도가 높은 장비 회사들보다는 범용화된 일반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 최첨단 기술 난이도가 있는 장비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려서 봐야 된다, 분류해서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반도체용 원자 현미경 파크시스템즈 본격 용트림, 반도체 불황 뚫어 파크시스템즈 실적 승승장구, 반도체 장비주 신고가 축포 속에 HBM 관련주 옥석 가려야 돼. 올해 다시 파크시스템즈 올해 다시 성장세 진입. 메모리 반도체 선단 공정 투자에 기술력 입증 나선 한국 장비사,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IMT, FST, STI 이렇게 되고요. 삼성전자와 최근에 이틀밖에 안 됐죠. 769억의 반도체 제조 장비. 요거는 인프라에 들어가는 중앙화학약품 처리 장치 CCS였습니다. 요거 769억 계약 맺은 거고요.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소부장
업사이클 초입 비중 확대해야 된다. 밸류에이션 고민보다 비중을 늘릴 때라고 돼 있고요. 네, 목이 많이 아파서 말이 조금 잘 안 나와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TI는 작년에 영업이 239억, 전년 대비 31% 줄었다고 나왔고요. 한국 증시도 AI 열풍, 삼성전자, 하이닉스발, 반도체 소부장 다 웃는다. 국내 반도체는 상반기의 반등, 주가 하락은 오히려 기회 구간이라고 이런 기사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의 캐파 트렌드는 확대 투자가 아니라 전환 투자입니다. 전환 투자가 핵심인데 역시나 7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 최첨단 공정이라고 하는 D램 선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대역, HBM 고대역폭 메모리 공정 특정 부분에만 투자가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AI 전용 GPU, GPU는 뭐의 약자죠? GPU, CPU, NPU는 뭐의 약자인지 어떤 의미인지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AI 전용 GPU,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공정은 웨이퍼를 완성하는 단계고요. 후공정은 완성된 웨이퍼를 패키징, 가공하는 단계인데요. 완성된 웨이퍼를 패키징해서 반도체 최종 완성품을 만드는 게 후공정인데 전공정에 미세화하는 거는 이미 한계에 돌입하고 있다. 그래서 후공정 패키징 역할이 중요해지고 후공정 패키징 역할이 확대되니까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 주가가 급등하면서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HBM은 뭐냐?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는 건데 기존 GPU 연산 메모리인 GDDR보다 더 많은 용량, 더 높은 대역폭, 고대역폭을 구현하기 때문에 HBM이 주목받는 거고요. 잘 쌓아 올리는 게 D램을 수직으로 잘 쌓아 올리는 게 HBM의 핵심인데 그 잘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이 가공하는 웨이퍼, 완성된 웨이퍼를 가공하는 후공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층하는 과정에서 D램을 열로 압착하는 열 압착 본딩 장비, TC 본더 장비가 주목을 받았고 TC 본더 장비를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한미반도체 주가가 폭증한 겁니다. 강성철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인공지능 AI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하면서 첨단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미세화로 실리콘 관통하는 전극, TSV,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TSV하고 HKMG, 하이K 메탈 게이트, 고유전율입니다. 하이K 메탈 게이트, 그 다음에 극자외선, EUV, 이 공정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서 미국하고 일본의 격차를 따라잡아야 된다고 밝혔고요.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나 제조 관련된 연구개발 R&D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고요. D램은 80에서 90% 수율이 나오는 반면에 HBM은 현재로서는 최대 수율이 60에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사하거나 이 후공정 단의 검사단, 이 계측 장비, R&D 계측 장비가 앞으로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국산화가 쉽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접촉식 원자 현미경을 도입하는 게 확대되고 이 계측 장비인 파크 시스템즈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4년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성장이 최소한 10% 중반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D램 가동률은 올해 1분기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낸드는 2분기부터 서서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TI 같은 경우는 HVM용 리플로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원래는 메인은 CCSS입니다. 아까 중화화학약품 처리 장치. 요거 삼성전자발로 746억 공급 계약 맺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HBM 리플로우 장비는 본딩 과정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장비고요. 칩 또는 기판이랑 접합된 부분에 열을 가해 범프를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아주 높은 진입 장벽이 아닌데 진입입니다. 못하고요.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HBM 리플로우 장비는. 그래서 STI의 리플로우 장비가 연간 50% 이상씩 성장하면서 올해 24년도에 리플로우 장비 매출만 3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삼성증권하고 컨트와이즈하고 트렌드폴스에서 나온 그 표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투입량하고 반도체 소재 매출입니다. 상승 사이클, 다운 사이클, 슈퍼 사이클, 다운 사이클, 상승 사이클 돼 있는데 감산과 소재 수요가
지금 급감, 22년도 1년 동안 계속 급감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24년도 올해 2분기부터는 소재단에서도 이 급감한 부분. 근데 말들은 많아요. 삼성전자 감산한 부분이 너무 빨리 감산을 멈추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도 사실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무튼 급격하게 줄어든 전공정, 후공정만 너무 주목받았거든요. 그래서 전공정 소재나 전공정 장비단에서도 지금 감산과 소재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가 충분히 2분기부터는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24년도 메모리 업황 회복에 따른 인프라 장비 매출을 기대하는데 바로 이 CCSS,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가 인프라 장비로 가장 앞단에 매출 나가는 겁니다. 배관을 통해 화학약품을 공급하는 반도체 어디어 전공정 장비, 요 앞단에 전공정 장비 워낙 그 메모리, 랜드 모두 감산이 이렇게 폭격 맞은 형태죠. 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 회사는 CCSS, 삼성전자에 납품한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가 전체 매출의 여전히 70%, 80% 되는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삼성전자가 인프라 관련돼서 투자만 하면 제일 먼저 첫 바따로 수혜를 받는 게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대략 3,600억에서 3,800억 정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중앙화학약품 처리 장치에서 YOY로 30% 이상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리플로우 장비는 아까 HBM 내부에 적층된 메모리를 서로 접합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올해 24년도는 23년도보다 최소 2배에서 2.5배 HBM 캐파를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리플로우 장비가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보다 마진이 2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리플로우 장비 매출이 커진다는 거는 STI 전체 마진 구조가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리플로우 장비는 최소 마진율을 25%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플로우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리플로우 장비는 기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까지 충분히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4년도 매출 비중이 지금 CCS가 83%인데 25년도에는 75%까지 줄어들지만 여전히 전체 5,500억 매출에서 4,250억 정도까지 CCS가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CCS 매출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향이 거의 90%에서 95%고요. 다음에 세정 쪽은 매출이 웹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정 쪽 장비가 꾸준히 늘어나서 내년 기준으로는 22%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P4, 그다음에 영구동 투자가 24년도 미뤄졌던 게 올해 본격화될 것이고 인텔 마이크론 인프라 투자도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플로우 장비만 있는 건 아니고 요거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FC BGA,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요게 소위 말하는 명품, 기판계 명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FC BGA 현상기가 뭔지, 어떤 장비인지 한번 손품을 파셔서 검색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FC BGA랑 리플로우 장비 합산 매출 비중이 20%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FC BGA 장비도 당연히 중앙화학약품 공급 처리 장치 CCS보다 훨씬 고마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성장 동력, 리플로우 장비, FCPGA 장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마진 구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매출 내 R&D 비중이 1% 미만에서 작년 23년 말 기준으로 3.54%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이 회사도 R&D에 진심인 회사입니다. 두 가지 회사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 장비의 다변화. 인프라에만 쓰이는 CCS에서 공정 장비 이제 HBM 리플로우나 FCPGA 장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방 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래 디스플레이 쪽 비중이 높았는데 반도체나 기판 쪽에도 확산이 되고 있다. 이미 HBM3부터 하이닉스의 리플로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HBM3의 업그레이드 버전 HBM3E에도 당연히 STI 리플로우 장비가 계속 쓰일 거로 보고 있고요. 23, 24년도 2년 연속 하이닉스는 HBM 반도체,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연간 시장 점유율 최소한 50% 정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로우 개념 좀 더 길게 자세히 설명드리면 플립칩 공정에서 열을 사용해서 범프를 형성하는 공정이고요. 열풍을 쏘아서 온도를 올리고 리플로우 장비 내 구간별로 온도를 설정한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리플로우 장비를 이동해서 리플로우 장비가 이동하면서 솔더가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서 본딩하는
형태를 나오는 게 리플로우 장비인 HBM3에 들어가는 리플로우 장비를 STI가 납품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STI 관련돼서 요거는 STI 관련된 실적 현황인데요. 특히나 올해 실적 기대감이 작년에 23년도 26% 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증가보다는 이 매출의 증가율이 50% 가까이 된다는 거. 50% 증가하는데 내년에도 대략 28%. 그러니까 평균 매출 성장률이 올해하고 내년에 40% 이상 매출 성장이 나오는 거는 상당히 큰 폭으로 매출 성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익단에서도 워낙 이익이 안 좋았지만 보시면 기저효과라고 해도 22년도에 347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 542억인데 이익의 질이 좋아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HBM 리플로우 장비, 그 다음에 FC BGA 현상기, 거기다 세정 시스템, 웹 시스템까지 세 개가 기존에 80% 이상 매출 차지하는 CCSS보다 훨씬 마진이 좋은데, 이 마진 좋은 게 회사의 구조적인 신성장 동력 매출 비중이 20%까지 올라오면서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 542억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PER이 10배까지 떨어집니다. 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평균 PER 제가 내보니까 20배 가까이 됩니다. 근데 지금 10배까지, 올해 기준 10배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는 7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디자인 하우스인 뭐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보다 메리트가 없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HBM 리플로우 장비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두 자릿수 이상으로 개선이 되는데, 아마 대략 24년도 영업이익 계산해 보시면 네, 11% 정도 영업이익률 나옵니다. 그래서 10% 미만 한 6%대, 7%대 영업이익에서 11%까지 나오고요. 25년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14% 가까이 나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익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요거는 수급 현황인데요. 네, 기관에서 지금 네,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7%밖에 안 되는 거 여전히 확대 가능성이 있고, 기관에서 지금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2만 원 중반대부터 3만 거의 4, 5천 원까지 올라왔는데도 기관이 연속적으로 지금 미친 듯이 지금 폭풍 순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은 요거는 일봉 차트인데 의미 있는 가격대는 25,850원, 29,550원, 31,277원, 34,235원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한 큰 밴드 구간 25,800원부터 34,000원 요 밴드 구간에서 움직이거든요. 그 밴드 구간에서 움직인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만큼 매매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월봉인데요. 월봉상에서는 12,750원, 26,677원, 26,777원, 33,193원. 이게 이 봉이나 그 소위 말한 꼬리를 이은 거예요. 봉이나 꼬리가 많이 겹치는 부분들을 주로 이어서 그걸 제도한다고 하는데, 제도 연습을 꾸준히 좀 해보시면 이게 지지 구간이구나, 이게 저항 구간이구나,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STI 다뤄드렸는데요. STI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500억, 800억 나오는 그림인데 PER은 10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아무리 AI 반도체에서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만 주목을 받아야 되냐? 네,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 STI는 공정상의 변화가 있고 지금 그 신성장 동력, STI도 HBM의 어떻게 보면 좀 숨겨진 수혜주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에는 그런 밸류에이션 펌핑될 만큼 주가가 단기간에는 올라왔지만, 다른 여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주 50% 넘게 올라온 회사들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회사 그 CCSS라는 주화학약품 처리 장치가 되게 매력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의 마진도 저마진의 회사로 굉장히 저평가받았던 회사인데, HBM 리플로우를 통해서 HBM의 숨겨진 수혜주로 분명히 저는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STI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댓글로 관심 있는 기업, 이런 컨텐츠 꼭 달아주세요는 꼭 좀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응원 댓글 많이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